불편한 상황, 나도 모르게 해버리는 행동,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사람마다 불편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행동의 종류를 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생각은 유연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어서오세요, 유엔님들. 지난 영상에서 행동일기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행동을 자각하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불편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해오던 행동들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체크해보세요. 변화를 위한 한 걸음 함께 걸어보아요.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 감정, 생각,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으로 인해서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충동적으로 분출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황을 피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보상행동이라고 합니다. 보상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던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흔한 예로 취업을 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엄마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듯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며 누워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 게 당연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피하는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취업 준비라는 눈앞에 놓인 불편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가요? 혹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후회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보상행동의 총 4종류가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다는 착각은 아니었는지, 일시적인 안심에 불과하지는 않은지, 행동일기에 작성한 나의 행동을 들여다보고 보상행동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보상행동이 떠오르는 상황과 당시의 행동을 써보세요. 회피, 부인. 불편한 상황과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일부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과잉보상. 후회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후 그것을 없던 일처럼 보상하거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었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날 이후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불안감에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무리해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발표 준비가 잘 되어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다른 챙겨야 하는 것들을 놓친 채 발표 준비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착한 역할하기. 챙겨주거나 잘해주고 싶은 의도가 없더라도 자신의 실수나 상황을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도 착한 역할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마치 약점이라도 잡힌 듯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거나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모두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퇴행. 불편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좌절감과 분노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견뎌야 하는 상황이 힘들어 집에서 누워 휴대폰만 하며 포기하거나 의존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 행동을 자신에게 대입해 보았다면 이제는 보상 행동을 고려하여 행동일기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날짜와 최근 불편했던 상황을 떠올려 작성합니다.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과 그 감정들을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다음으로 그때 스쳤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쓰고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대처하였는지 씁니다. 이 행동을 쓸 때는 앞서 함께 보았던 보상 행동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씁니다. 의미는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목적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이것은 상황에 따른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후회하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자신의 행동의 확신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담하는 분 중에도 자신이 잘한 것인지 행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헷갈려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럴 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행동의 목적이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보상 행동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행동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며 보상 행동인지 아닌지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는 게 기준이 되며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행동의 목적으로 기준을 세워 당신이 하는 행동에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이끌어보세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라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을 뗀 당신. 함께 작성한 것들을 다시금 펼쳐 마음속에 간직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내일 또 만나요.